소주 한 잔 개발한 줄 흥달쌤입니다. 오랜만에 뵙죠. 제가 지난주에 한 주 건너뛰었더니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있어요. 제가 금요일 날 업로드 하기 전에 월요일이나 이때 촬영을 하는데 제가 좀 오랫동안 촬영을 안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드네요. 요즘에 그 프로그래밍 언어 특강 마무리하고 그리고 다른 문제들 여기저기서 추려오느냐고 조금 바빠요. 바빠가지고 요거 업로드 못한 거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저 오늘은 삼겹살 하고 자시고 할 수가 없었어요. 요즘에 너무 바빠가지고 지금 시간이 12시가 조금 넘었나 그랬거든요. 12시까지 일을 하다가 이제 뭐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집에 있는 삼겹살 빨리빨리 해동해가지고 그냥 대충 이렇게 돌려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요거는 부추 무침. 제가 부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산상추. 이제 더 이상 따먹을 수가 없어. 저기 뒤에 있는 텃밭은 다 녹아내렸어요. 그래갖고 못하고 쌈장하고 초고추장하고. 충청도 사람들은 뭐 다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전 충북이거든요. 충북 사람들은 초장에다가 삼겹살을 많이 찍어 먹어요. 쌈장도 많이 찍어 먹는데 초장을 많이 찍어 먹어요. 신기해요. 부산 같은 데 가면은 거기는 순대 쌈장에다 찍어 먹잖아요. 그런 것 같이 충청북도, 남도는 모르겠고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초장에들 많이 찍어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초장 되게 좋아해요. 저희 아버지도 되게 좋아했고. 요 다쳤어요. 제가 지지난주인가? 아무튼 저희 아버지가 충청도에 저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래갖고 거기에 이제 좀 풀 좀 베고 좀 할 일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풀이 또 무성하게 자라있는겨. 가슴이 아프잖아. 그리고 낫가지고 막 이렇게 베다가 집에 갈 시간은 됐고 마음이 급하잖아. 그래서 막 혼자 막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다가 이렇게 확 쳤지. 낫으로. 와, 이게 칼로 베인 거하고 낫으로 베인 거하고는 틀리더라고. 일단 한 잔 먹고 낫에 베어가지고 소주로 소독하고 있어요. 이제 전고처리 실기 3회 시험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한 달 이거 보는 그 기준으로 보면 한 달 정도 남았는데 한 달이면은 좀만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으니까는 조금만 다들 열심히 하시고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어요. 짠하고 얘기합시다. 짠. 자, 어쨌든 지난번에 제가 이제 정규직하고 프리랜서하고 요거 조금 비교해서 설명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갖고 그거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정규직 하시는 분들도 많고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제 1, 2년 차, 3년 차 이거는 이런 분들은 그런 프리랜서 할 수도 없고 이제 그 이후에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프리랜서 제안이 들어오니까는 그러면은 혹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좀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어떤 게 여러분들한테 적합한지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제 주관적인 입장은 다 또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왔지.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정리를 한번 해왔어요. 이제 개발을 하다 보면은 처음엔 정규직으로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 연차가 쌓이고 그러다 보면은 프리랜서 제안들이 많이 들어와요. 왜냐면 프로젝트가 많이 뜨면서 사람들을 데려다 써야 되는데 그거를 회사에다 맡기긴 조금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너 월급 좀 더 줄게 라고 해가지고 프리랜서 제안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저의 선택은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정규직이에요. 저는 프리랜서보다는 정규직을 조금 더 선호하는 사람이고 왜 그런지 이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정규직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장점 같은 경우에는 월급이 따박따박 들어와. 응? 경제적으로 내가 계획을 따박따박 세워가지고 내가 적금을 얼마를 넣고 내가 얼마의 용돈을 가지고 뭐 월세는 어떻게 내고 이런 것들이 딱딱 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회사에서 나오는 안정적인 수입이라는 게 있다. 물론 조그만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월급이 밀리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대부분의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월급이 밀리는 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월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 주시죠. 조금 사상이 불순하신 분들이 그렇게 월급을 밀리고 하시는 건데 물론 너무 어려우면 그럴 수도 있지만은 다른 데 쓰는 사장님도 많으니까 네, 그래서 일단 안정적인 수입이 확보가 되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복지 혜택 회사에서는 일단 복지라는 게 있으니까 일단 연차라는 것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뭐 커피도 마실 수 있는 거고, 뭐 점심식 때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저녁식 때는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되는 거고, 뭐 어떤 데는 휴대폰 같은 거 이런 것도 지원해 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과자도 갖다 놓고 뭐 여러 가지 갖다 놓잖아요. 그런 것들 내가 다 누릴 수가 있으니까. 뭐 그리고 책 사달라고 그러면 책 사주고, 이런 여러 가지 복지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장점들이 있고, 자, 그리고 경력 같은 경우에 회사에서 오래 있으면은 그것도 경력의 하나로 쳐주거든요. 아, 얘가 여기저기 막 떠돌이 생활하지 않고 한 군데서 오래 있었구나. 그러면 우리 회사에 입사를 했을 때 이 친구는 오래 있을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경력이 이렇게 계속 발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프로젝트에 대한 경험은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경력일 뿐이지. 그래서 경력이 조금 쌓일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배울 수 있는 게 팀워크를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독자적으로 행동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팀을 이뤄가지고, 물론 팀을 이뤄가지고 개발은 진행을 하는데 나는 거기서 그만큼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근데 회사를 입사를 하게 되면 그게 아니에요. 내가 후배가 이걸 못해. 그럼 내가 후배를 대신해 줄 수 있는 거고, 내가 못해. 그럼 선배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서로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그런 것들, 워크숍 가가지고 또 소주 한 잔 마시면서 으쌰으쌰 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개인이 딱 힘들어요. 개인이 따는 거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조금 큰 회사를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뭐 에이전시라든지 SI라든지 내가 안 따도 좋은 프로젝트 많이 따오잖아요. 개발자는 일단 거기다 뭘 썼느냐, 내가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했느냐, 그게 나한테 굉장한 도움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게 정말 많은 도움이 돼요. 저는 사실 3년차 때까지는 그렇게 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지는 않았어요. 3년차까지는 그냥 쥐똥만한 홈페이지 하고, 그때 제일 큰 프로젝트가 일본 TBS 방송국인가? 거기 방송국 시스템, 방송 광고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완전 코딩이었고, 그거 외에는 큰 거 한 적이 없었고, 3년이 지나고 나서는 그때 바로 들어간 게 삼성화재 사인즈시라는 게 있었어요. 글로벌 보험을 했는데, 그 경력 한 줄로 인해서 저는 그 이후로 한 번도 면접을 본 적이 없어. 나는 스카웃만 돼서 이렇게 회사를 다녔지 면접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한 줄, 삼성화재 사인즈시라는 그 한 줄,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 CJ1이라든지 뭐 CJ온마트라든지 파스텔 들어갔고, 아시아나항공 들어갔고, 한국산업인력공단 LMS, LCMS 만들어주냐고 거기 들어갔고,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프로젝트를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는 이력서에 쓸 게 많아요. 뭐 쥐똥만한 홈페이지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 무슨 안과, 무슨 내과의 홈페이지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런 거 경력에 쓰면 안 돼요. 마이너스 돼요, 괜히. 뭐야, 이거. 퀵 집어 던진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정말 경력이 될 만한 그런 프로젝트를 나 혼자 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에 들어가고, 내가 정규직이다라고 했을 때, 내가 거기서 원하는 포지션에 원하는 일들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장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규직을 하면 이런 장점들이 있다. 정리하면은, 일단 안정적인 수입이 있고, 복지 혜택, 여러 가지 교육 복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내 복지들 많으니까 연차, 월차 이런 거 다 쓸 수 있고, 자, 그리고 경력을 발전시킬 수 있고, 팀워크를 배울 수 있고, 그리고 프로젝트, 커다란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는 게 여기 있는 정규직이 되는 거고, 물론 단점도 있죠. 단점 같은 경우에는 유연성이 부족해요. 이제 개발자 같은 경우에 저는 좀 쉬라고 하는 편이거든요. 뭐 일 없을 때 머릿속 좀 비우고, 그래야지 내가 뭔가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고 조금 더 공부를 할 수가 있고, 이런데 그런 유연성이 조금 부족해요. 아침에 일찍 출근해가지고 저녁 늦게 퇴근하고, 또 아침에 일찍 출근해가지고 저녁 늦게 퇴근하고. 이제 어느 정도 개발자는 그런 유연함을 갖게 하려고 하는 회사도 있어요. 뭐 늦게 퇴근했다 그럼 다음날 좀 늦게 출근하고 이런 데도 있긴 한데, 근데 아무래도 이제 꼰대 마인드를 가진 회사 들어가게 되면은 그런 거 못 봐줘요. 8시면 나와 있어야 되고 퇴근이 어딨어. 말도 안 되는 거라서 그런 유연성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리고 회사 문화가 마음에 안 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뭐 진짜 꼰대 같은 회사 그런 데 들어가면 굉장히 짜증나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데는 CCTV 여기 있는 것도 봤어요. 제 거 이렇게 비친, 와 정말 개떡같은. 나중에 그 회사 사장님 컴퓨터 옆에 갔더니 CCTV 이렇게 있더라고. 그거 다 보고 있어요. 이렇게 할 일 없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와, 소름 끼치지 않아요? 너무너무 소름 끼쳐. 때려쳤지. 어쨌든 그런 것들도 있는 거고, 상사들이나 동료, 개발자는 특히나 그래요. 갈등이 되게 심해져. 그런 거 있을 때
정규직이면 함부로 때려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지금 프로젝트를 맡고 있으면은 함부로 때려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도 있고, 프로젝트가 좀 제한적이에요. 큰 프로젝트를 따오는 회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그 회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런 단점을 좀 가지고 있어요. 일단 유연성이 부족하고, 그리고 회사 문화가 나하고 안 맞을 수도 있고, 상사라든지 내 동료들하고 어떤 트러블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프로젝트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런 정규직은 그런 단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정규직의 장점하고 단점을 이렇게 한번 알아봤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한 잔 먹고 프리랜서의 장단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짠해야지, 짠. 짠. 소주는 사랑이야. 자, 이제 한 잔 먹었으니까 프리랜서의 장점하고 단점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장점 같은 경우에는 유연해요. 내가 유연하게 시간을 유연하게 잘 쓸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내가 하나의 프로젝트가 끝났어. 그러면은 나 좀 쉬고 싶네. 한 달 정도 쉬고 싶네. 그럼 쉬면 되니까. 한 달 동안 쉬고 다른 프로젝트 찾으면 되니까. 경력이 어느 정도 있고 큰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을 했으면은 프로젝트 찾는 건 쉬워요. 그리고 내가 어떤 프로젝트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럼 계속 들어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오는 그런 형태가 돼요. 저도 예전에 이제 알바 같은 거 할 때, 저는 한 번도 알바를 빵꾸 내본 적이 없거든요. 계속 들어와. 나중에는 내가 알바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쳐냈어요. 나 도저히 못하겠다. 나 알바 도저히 못하겠다. 예전에 9년? 8, 9년 전쯤에 한 달에 알바로만 1,300만 원을 벌었어요. 너무 많으니까 알바가. 물론 그거를 벌기 위해서는 진짜 주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 매일 새벽 2시까지 일 하고 6시에 일어나가지고 또 개발하고 앉아있고 어떤 날은 밤새고 계속 그런 생활을 해서 그렇게 번 거지 뭐 매번 그렇게 버는 건 아니에요. 조금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프로젝트, 내가 이 프로젝트 뭐 금융권 하고 싶다. 그럼 가서 또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갖고 내가 해봤어요. 또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갖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경험을 할 수가 있고, 경험이 개발자한테는 재산이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당장의 월급이 재산이 아니에요. 개발자한테는. 개발자는 지금 당장의 월급이 1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100만 원을 받음으로 해서 내가 어떤 좋은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다. 그 100만 원이 다음엔 1000만 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다양한 프로젝트를 경험을 할 수가 있고 좋은 프로젝트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프로젝트. 은행권 들어가면 일단 단가 자체가 틀려요. 뭐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일반적인 홈페이지하고 틀리기 때문에 거기는 한 번만 경험을 하면은 단가 자체가 확실히 틀려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조금 자율적이죠. 일단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3개월이고 6개월이고. 그럼 3개월이고 6개월이고 못 잘라. 네 마음대로 배째라 절대 그러면 안 되지만은, 그러면 다음에 안 써줘요. 그러니까는 3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은 그 하는 와중에 자율적으로 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업무가 끝났어. 내가 맡은 업무는 요만큼이잖아요. 근데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맡은 업무가 요만큼이라고 해도 요거하고 놀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 사장 눈치 보고 부장 눈치 보고 이사 눈치 보고 봐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요만큼만 하고 일을 그만둘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또 다른 일 찾아서 해야 되는 거고, 후배 거 봐줘야 되는 거고, 선배야 또 사바 해야 되는 거고, 소주 먹어야 되는 거고. 근데 프리랜서는 그거 없어요. 프리랜서는 내가 요만큼 일을 했어. 하루가 이만큼인데 내가 요만큼의 일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럼 나 요만큼만 했어. 그럼 나머지 시간 놀면 되는 거예요. 뭘 하든 터치를 못 하니까 내일 내가 다 했는데 그거 어떻게 터치를 할 건데. 그래서 이런 자율성을 조금 보장받는 게 프리랜서예요. 그리고 이게 일단 중요하잖아요. 돈이. 수익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많아요. 기본적으로 한 500만 원 받는다 그러면은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600에서 700 정도를 책정을 해줘요. 그래서 수익적인 측면에서 일반 그 회사원보다는 조금, 정규직보다는 조금 나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당장에는. 그건 조금 이따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유연하게 내가 그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내가 쉬고 싶은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자율적으로 내가 요만큼 일을 했어. 일을 해야 돼. 그럼 난 요만큼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자율성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일단 수익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 단점도 물론 있죠. 단점은 수입이 불안정해요. 물론 내가 잘 계획을 해가지고 1년짜리 프로젝트, 뭐 6개월짜리 이렇게 해가지고 1년짜리 프로젝트를 만들어 놨다든지, 나 한 달 쉬고 싶어 라고 해가지고 뭐 6개월하고 5개월하고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중간에 떠버리게 되면은, 그 프로젝트가 떠버리게 되면은 난 수입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입이 불안정해요. 정규직은 회사가 일이 없든 뭐가 없든 내가 잘리지만 않으면은 회사에서 월급이 나오는데, 프리랜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 없으면 나가야 돼. 다른 일을 못 구하면은 나는 그냥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입이 불안정하다. 돈은 많이 버는 대신 수입이 불안정하다. 이런 단점이 있고, 그리고 복지는 택도 없죠. 저 교육 한번 가고 싶은데요? 그럼 네 돈으로 가세요. 저 책에 한번 보고 싶은데요? 그럼 네가 돈으로 알아서 사세요. 뭐 물론 저녁 사주고 이런 건 해줄 수가 있는데, 다른 복지는 이게 조금 하기가 힘들어요. 교육 복지가 얼마나 큰데, 그 교재, 책이라든지 이런 복지가 얼마나 큰데요. 세미나 같은 거 지원해주고, 정규직은 세미나 들어갈 때 업무 빼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프리랜서는 그거 못해요.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말 사정을 해가지고, 내가 한 달 일하면 하루 쉴 수 있으니까 그런 거 다 몰아가지고 그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좀 깎고 들어간다거나 뭐 이러지 않은 이상은 그런 거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복지가 굉장히 부족해요. 그리고 자원 같은 거 관리하기가 되게 힘들죠.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내가 조달해야 되는 거고, 물론 제공해주는 데도 있겠지만은, 보통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 내 컴퓨터 들고 들어가고, 내가 할 수 있는 환경들, 그런 것들 내가 다 구축을 해야 돼요. 회사에서는 다 사주잖아요. 나한테 컴퓨터도 사주고, 뭐 키보드도 사주고, 모니터도 사주고, 뭐 술도 사주고, 다 사주는데, 프리랜서한테는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불안정한 작업 환경, 이게 프리랜서를 하게 되면은, 물론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집에서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진짜 내 멘탈이 강하지가 않으면은 그건 못 버텨요. 그래서 이런 작업 환경이 되게 불안정한 그런 단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둘 다 정규직이나 프리랜서나 각각의 장단점들이 있는데, 제가 요것들을 경험해 본 제 입장에서 조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한 잔 먹고. 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프리랜서하고 정규직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해봤고, 각각의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봤고, 이제 저의 주관적인 생각을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정규직도 있어봤고, 나가서 하는 프리랜서도 해봤고, 집에서 하는 프리랜서도 해봤고, 알바도 많이 해봤고,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한 입장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정규직이에요. 일단 왜냐면은 일단 수입이 있어야 되니까. 수입 측면에서 봤을 때 프리랜서가 훨씬 많은 건 사실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 당시에 한 5, 6년 전에 제가 그때 월급이 300 조금 넘었었거든요. 근데 그 회사 그만두고 프리랜서 했을 때는 480인가? 그렇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 30만 원 정도 더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있으면 4대 보험 내주잖아요. 4대 보험 내줄 때 회사에서 반을 내준단 말이에요. 내가 반 내고 회사에서 반을 내준단 말이에요. 그 돈이 무시를 못해요. 그리고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 그걸 내가 다 내야 돼요. 일단 월급이 많으면 의료보험 많이 내야죠. 그리고 국민연금 많이 내야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세금, 이런 것들 그건 못 내는 거지. 아예 내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 일단 국민연금하고 의료보험만 해도 엄청나게 커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집에서 일한다, 그럼 그 전기세도 나와야 되는 거고, 세금적인 거, 그리고 회사에서 나오는 복지 같은 거 있잖아요. 회사에서 밥을 사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술을 사준다든지, 여러 가지 뭐 커피를 사준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과자도 막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그러니까 그럼 못 먹어요. 눈치 보여,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따졌을 때, 물론 그렇게 해도 프리랜서가 수입은 조금 많아요. 그래도 그 조금의 수입을 더 받자고 저는 그 프리랜서를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미나 같은 경우에도 회사에서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뭐 세미나 뭐 10,000원, 20,000원 하는 거 아니에요. 몇십만 원씩 하는 거니까. 그리고 책도 그렇고, 책도 막 3만 원, 4만 원씩 이렇게 하잖아요. 예전에 저는 회사에다 주문했을 때 3권씩, 4권씩 주문했으니까 그럼 그것만 해도 10만 원 이상이 되는 거고, 명절날 뭐 하다못해 참치캔이라도 하나 사주니까 뭐 그런 것들도 있는 거고, 생일 때도 뭐 여러 가지 뭐 기프트콘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하는데, 프리랜서한테 그런 게 어딨어. 생일 언제인지도 몰라.
그러니까는 그런 거 저런 거 따지면은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게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진 않아요. 자, 그리고 내가 만약에 한 달을 쉬어버린다. 프리랜서를 하면서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게 이 프로젝트가 종료가 되고 바로 하면 좋은데 이 프로젝트 시작점은 한 달 후에요. 한 달 반 후야. 그럼 나 한 달 동안, 한 달 반 동안 놀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했을 때는 차라리 정규직이 훨씬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갖고 지금 당장 한 달에 내가 얼마를 버는 거, 내가 지금 여기서 350을 받고 있고 너 480만 원 줄게. 130만 원인데? 그 130만 원이 갭이 크지 않다는 거지. 내가 지금 당장 한 달로 봤을 때는 130만 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많을 것 같지만 이거에 대해서 세금 내고 그리고 내가 한 달 쉬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정규직을 추천을 드려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유가 저도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프리랜서도 같이 일을 했을 거고, 그리고 정규직하고 애들하고 같이 일도 해봤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인력이 모자르니까 어쩔 수 없이 프리랜서를 쓰는 건데, 이 사람은 배터리란 말이에요. 저는 프리랜서를 배터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람의 배터리가 이만큼 충전돼가지고 왔어. 일 잘하죠. 이 사람 배터리가 이만큼 충전돼가지고 왔으면은 탈탈 털어버리는 거야. 이 배터리가 다 달 때까지 탈탈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배터리가 딱 소진되면은 버려버리는 거지. 근데 반면에 정규직으로 들어갔어요. 정규직으로 들어간 내 후배들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배터리가 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채워줘야 돼요. 왜? 나중에 내가 쉬어야 되니까, 내가 편해야 되니까. 완전히 그 입장이 완전히 틀려지는 거예요.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의 배터리를 내가 탈탈 털어가지고 다 쓴 다음에 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내가 지금 데리고 있는 정규직 후배 아니면은 뭐 정규직 사원들이다라고 했을 때는 배터리 채워줘야지. 배터리 채워가지고 이 사람 배터리에 있는 거 빼가지고 여기다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게 조금 있어요. 저는 그래서 프리랜서를 하면서 가장 그랬던 게, 마지막에 프리랜서를 하면서 가장 그랬던 게, 사람들은 날 뭘로 생각하나? 나 진짜 배터리로 생각하나? 난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거고. 저도 나중에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한 잔 먹어야지. 또 한 잔 먹고. 자, 그리고 프리랜서 하면은 서러워요. 이게 지들끼리 논단 말이라. 나는 배터리니까는 내 일만 하면 되는 거고, 여기서 지들끼리 놀아요. 지들끼리 막 낄낄 깔깔 그러면서 지들끼리 놀아. 그리고 사장님도 마찬가지예요. 프리랜서 보는 눈하고 내 직원들 보는 눈하고 틀리잖아요. 내 직원들한테는 뭐라도 하나 더 사먹이고 싶지. 근데 프리랜서한테는 그거 아깝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리랜서한테는 5천원짜리 짜장면 사주는 거고, 내 직원들한테는 야, 저녁에 우리 속닥속닥 해가지고 우리 맛있는 거 고기 먹자. 우리 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프리랜서 안 껴준단 말이에요. 물론 껴주는 회사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저는 프리랜서 할 때 그런 게 조금 서러웠어요. 그리고 집에서 하는 프리랜서도 한번 해봤거든요. 그거를 6개월을 했어요. 6개월 동안 돈도 많이 받았어. 근데 와, 사람이 할 짓이 못 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막 의지가 되게 그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딱 정자세로 막 이렇게 하고 그게 안 되더라고요. 처음엔 됐지. 이게 점점 사람이 해이해지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완전히 밤낮이 바뀌어 버렸어요. 낮에 자고 밤에 일어나가지고 일하고 새벽 5시에 가서 뭐 짜장면 한 그릇 먹고 들어오고, 괜히 쓸데없이 오밤중에 돌아다니고 새벽에. 야, 이게 사람이 할 짓이 못 되더라고요. 뭐 그때 뭐 안마 커튼이 어딨어. 옥탑방 살았는데. 저 옛날에 옥탑방 살았거든요. 반지하 살고. 옥탑방에서 막 햇빛 쨍쨍 들어오니까는 이불 갖다가 이렇게 뒤집어 씌우고 막. 뭐 물론 그거를 잘 지키는 분들이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못할 분들은 아예 시도 자체를 하지 마세요. 집에서 하는 거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경험해 본 입장으로는 프리랜서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물론 뭐 몇 달 경험해 보는 것도 좋지만은 돈이 요게 조금 더 된다고 해가지고 그닥 메리트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었으니까 내가 여러 가지 프로젝트도 경험할 수 있고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스카웃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극히 드물어요. 극히. 정말 잘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물론 저도 예전에 삼성화재 할 때 싱가포르에서 채용 제의 들어오긴 했었어요. 근데 그런 제의가 들어오는 거는 좋은데 그게 실제로 취업까지 연결되기는 조금 힘들어요. 그리고 쟤는 프리랜서 했어 라는 인식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내가 뭐 SI나 에이전시나 이런 데 들어가서 그 다른 회사에 일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채용이 되는 경우면 모르겠는데, 프리랜서의 인식이 막
되게 좋거나 그렇진 않아요. 차라리 정규직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는 게 저는 그게 더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뭐 이거는 이 지금 하고 있는 소주 한 잔 개발한 줄은 모든 이의 객관이 아닌 저 혼자만의 주관이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실 만한 주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각각의 장단점은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프리랜서보다는 정규직을 해가지고 거기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이런 것들이 훨씬 낫다. 세미나 보내주는 게 그게 어딘데. 업무 시간 빼가지고 세미나 보내주는 거. 그리고 진짜 집에 급한 일이 생겼어요. 정규직은 말하고 가면 돼요. 근데 프리랜서는 말하면은 하루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어떤 거를 할까 고민하실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막잔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이제 마무리해야죠. 오늘은 그 정규직하고 프리랜서에 대해서 조금 구분을 해서 좀 알아봤고, 서로의 장단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돌아가라고 하면 저는 프리랜서는 안 할 거예요. 다시는 프리랜서 생활을 하지 않을 거고, 눈치가 많이 보여요, 사실. 프리랜서를 하면은.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그런 눈치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하라고 하면은 정규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시험, 정보처리 시험 3회 준비하시는 분들 얼마 남지 않았죠? 마지막까지 조금만 더 힘내시고, 계속 어떻게 공부하냐고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프로그램은 이제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강의는 한 번만 들으셔야 돼요. 강의 한 번 듣고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시고 정리특강 많이 들으세요. 여러분들도 여태까지 지금 나온 시험들 쭉 보면은 거의 단답형으로 나오잖아요. 약수래라 서술해라 이렇게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서술해라는 기술사에 나오는 거지. 근데 이 정보처리 기사 같은 경우에 거의 단답형이잖아요. 그래서 이 용어들의 특징, 그 용어들의 정확한 특징하고 그 용어, 그거를 정확하게 알아주시면은 아마 합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2회 난이도가 헬이었잖아요. 그래서 3회 난이도 그렇게 너무 높게 잡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면은 필기 합격자가 그렇게 많은데 이 필기 합격자들을 다 데리고 들어간다고? 그거는 공단 측에서도 굉장히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화를 시키고 넘어갈 거라서 굉장히 헬적으로 내진 않을 거고, 어느 정도 난이도를 감안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남은 한 달 동안 여러분들 열심히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현업에 계시는 분들 다들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바도 3년 이후에 3년 전에 알바하시면 안 돼요. 3년 이후에 알바도 많이 구해가지고 돈도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문제들 많이 뽑아와가지고, 프로그램 문제 가장 어려워하시니까는 그런 것들 좀 뽑아와가지고 조금 더 추가 촬영을 하도록 할게요. 이것도 물어보시더라고요. 내년 강의는 다시 개편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매회는 못해요. 매회는 할 수가 없고 매년 다시 찍어요. 매년 교재도 다시 찍을 거고 다시 출판을 할 거고, 그리고 강의도 저는 아예 0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런 성격이 아주 이상한 성격의 소유자라서 뭐 짜집기를 한다거나 그런 내용은 없어요. 전부 다 다시 찍을 거니까는 그렇게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힘들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든데도 그 최소한의 저는 예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저 사람을 믿고 강의를 결제를 했어. 내가 이 사람하고 수강을 하고 나 이 사람하고 같이 갈 거야 라고 선택을 해줬는데 정년 거 갖다 쓰고 앉아있고 뭐 재작년 거 갖다 쓰고 앉아있고, 그럼 어떻게 믿어? 나한테도 못 믿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강의는 짜집기 해가지고 이렇게 하진 않아요. 저는 이제 판서 강의 하잖아요. 짜집기 하면 티나. 물론 제가 실수해가지고 여기서 딱 끊겨가지고 이렇게 이어붙이는 경우는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는 다 다시 찍어요. 그렇게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조금만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다음 번에는 자격증 문의하셨어요. 자격증. 개발자면 자격증 뭐 어떤 것들이 있냐, 이런 것들. 그래서 자격증에 관련해 가지고 제가 조금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그 자격증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다음에 우리 웃는 얼굴로 이렇게 해야지. 웃는 얼굴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